포토샵 강의 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토샵 강의를 맡게 된 김도연 강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수업 소개와 수업 목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포토샵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수업 소개를 먼저 할 건데요. 이 수업은 포토샵의 기본 과정과 간단한 포토샵 아트워크 만들어 보기로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고, 강좌의 명은 포토샵입니다. 그리고 기초부터 응용까지 다룰 예정이고요. 강의 구성은 총 16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평균 25분으로 이제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이 수업의 목표는요, 이제 포토샵의 기본적인 이론과 툴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응용과 적용을 시켜보는 것이 이 수업의 목표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에 숙지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 학습을 통해서 혼자서도 충분히 작업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수업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포토샵의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인터페이스란 사용자가 포토샵을 사용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도구 및 장치를 말합니다. 이제 포토샵 인터페이스는 크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메뉴바, 옵션바, 툴바, 캔버스, 그다음에 팔레트 패널 이렇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메뉴바는 어디에 있느냐? 이 맨 위에 있는 이 바를 이제 메뉴바라고 하게 됩니다. 이 메뉴바는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흔히 볼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인 작업을 컨트롤하고 저장, 불러오기 등의 읽고 쓰기와 같은 그런 작업을 하기도 하고, 캔버스의 크기, 그다음에 이미지 설정, 포토샵의 전반적인 기능을 여기서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바로 이 메뉴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옵션바인데요. 옵션바는 바로 밑에 하단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바를 옵션바라고 하게 됩니다. 이 옵션바는 툴바의 세부 옵션들을 설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 곳인데요. 툴바는 이 왼쪽에 있는 여기에 위치해 있는 이 바를 툴바라고 하는데요. 이 툴바를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옵션바도 같이 이 툴바에 맞게 변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툴바는요, 도구바라고도 하는데요. 여러 가지 편집 기능을 제공하는 도구들을 모아놓은 창이에요. 자, 여기서는 이제 이미지 편집, 그리기, 자르기,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선택, 돋보기 등 이렇게 다양한 툴들을 여기서 클릭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볼 것은요, 이 가운데 있는 이 영역인데요. 우리는 이 영역을 캔버스 또는 대지 또는 아트보드라고도 합니다. 이곳에서 실제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오른쪽으로 보시면 맨 마지막으로 이제 팔레트 패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에 이제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고정을 해두고 사용할 수 있는 창입니다. 이제 패널의 설정은요, 메뉴바에서 이제 윈도우를 클릭을 해서 필요한 기능들을 이 패널에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포토샵 인터페이스에서 패널을 작업자의 스타일에 맞게 이제 커스텀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은 포토샵을 처음 키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툴바도 이렇게 일렬로 나열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패널도 보시면 이제 자주 쓰지 않는 기능들도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정답이 없는 거지만 작업자의 편의에 맞게 그냥 조절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쭉쭉쭉 빠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닫을 수도 있어요. 자주 쓰는 기능들은 여기 패널에다가 고정을 해두고 사용을 하면 되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이제 미리 저장을 해놓았는데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두었어요. 맨 밑에는 레이어가 있고 위에는 채널과 이제 패스가 있고요. 사실 패스와 이제 레이어를 이렇게 같이 해두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히스토리 창도 이렇게 켜놓고, 이 히스토리 창은 이제 작업을 하면은 하나씩 찍히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브러쉬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한 번 찍을 때마다 이제 이렇게 기록에 남아요. 그래서 얘는 옆에다가 이렇게 빼주는 게 좋고요. 사실 뭐 이런 기능도 많이 쓰진 않기 때문에 저는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컬러 창도, 그라디언트 창도 이렇게 쳐주면 좋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 상태에서 이제 저장을 해볼 건데요. 각각 이렇게 한 번씩 빼보시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제 여기다가 배치를 해주시면 돼요. 히스토리는 맨 위에다가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저장을 해볼 건데, 이제 저장은 어떻게 하느냐? New Workspace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름을 쓰셔서 이제 세이브를 누르시면 이렇게 이름을 여기다가 저장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에센셜에서 딱 켰을 때 뭐 좀 다르게 나와 있다 했을 때 내 컴퓨터에 미리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클릭만 해주시면 내가 설정해줬던 이 작업 영역에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미리 세팅을 해두고 나서 이제 다른 포토샵을 이제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의 셀렉트 툴, 선택 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컨트롤 O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파일에서 오픈을 누르셔서 이미지 하나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미꽃이 있는 사진 한 장을 불러왔는데요. 이제 여기서 셀렉트 툴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맨 위에 있는 레탱귤러 마티큐 툴이라고 사각형 툴이 있는데, 이 툴은 전체적인 이미지를 선택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미지의 맨 끝단에서부터 맨 끝단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선택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버튼을 꾹 누르게 되면 원형 툴도 이렇게 함께 나오게 되는데, 이 원형 툴은 이제 마찬가지로 러프하게 커다란 영역을 지정할 때 많이 씁니다. 여기서 이제 정원으로 지정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정사각형 모양으로 지정을 하고 싶을 때 Shift를 함께 누르신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이제 정비율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서 정사각형의 선택 능력이 지정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또 선택을 할 수 있는 툴들이 있는데요. 이제 밑에 보시면 퀵 셀렉션 툴이라고 또 옵션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 툴은 이제 위에 있는 이 사각형 툴과 원형 툴과는 다르게 좀 더 디테일한 세부적인 영역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두 번째 퀵 셀렉션 툴이 이제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걸 가장 많이 쓰기도 하고, 어떻게 쓰이게 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 장미꽃의 꽃잎 하나를 지정하고 싶을 때 이 퀵 셀렉션 툴을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유용하고 쉽게 이 꽃잎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 꽃잎 모양대로 활성화가 되면서 선택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가로 키 오른쪽을 누르시면 이제 브러쉬 사이즈가 이렇게 커지고요. 좀 더 큰 영역으로 이제 지정할 수가 있고, 만약에 조금 작은 사이즈의 이미지를 선택하고 싶을 때는 이제 왼쪽 대가로를 누르셔서 이제 브러쉬 사이즈를 조절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추가로 이 밑에 있는 장미꽃잎까지 선택을 하고 싶으면 그 Shift를 누르시고 또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밑에 있는 장미꽃잎까지 함께 선택이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선택 영역을 해제하고 싶을 때는 이제 위에 보시면 셀렉트를 클릭을 하시고 이제 디셀렉트를 누르셔도 되는데, 이제 간편하게 컨트롤 D를 누르셔도 이제 셀렉트가 해제가 됩니다. 컨트롤 D는 항상 외워두시는 게 좀 편리를 하겠죠. 네, 클릭하시고 셀렉트에서 디셀렉트 누르시면 이제 활성화가 이제 해제가 되기도 하고, 또는 컨트롤 D를 눌러서 이렇게 선택 해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오브젝트 셀렉션 툴을 이제 사용을 해볼 건데요.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탁 놓아주시면 이렇게 꽃잎만 추출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컬러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꽃잎만 이렇게 선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영역만 선택을 하고 싶다면 이제 두 번째 있는 오브젝트 셀렉션 툴이나 퀵 셀렉션 툴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이제 이 마술봉 모양의 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이제 일부 영역만 선택이 되는데, 이 친구는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이제 이 컬러나 이제 이런 음영에 따라서 선택이 되기 때문에 이제 많이 쓰이지는 않는 툴 같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알려드릴 선택 툴은요, 이제 마지막으로 라쏘 툴이라는 이제 선택 툴인데, 이 라쏘 툴은 이제 올가미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제 영역을 이렇게 올가미처럼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두 번째 거는 폴리고널 라쏘 툴이라고 약간 이렇게 꺾어진 선으로 이렇게 선택이 돼요. 이제 꺾이는 선으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영역만큼만 이렇게 꺾은 선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친구도 약간 러프하게 영역이 지정되기 때문에 이제 디테일한 세부 작업을 한다기보다는 좀 간편하게 이렇게 빠르게 선택하고 싶을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제 마그네틱 라쏘 툴은 좀 더 특별한데요. 보여드리면 이제 이렇게 그냥 클릭한 채로 클릭을 하고 클릭을 놓은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긋게 되면은 이렇게 따라오면서 이런 식으로 사각 박스들이 활성화가 되죠. 네, 이렇게 끝까지 이어주시면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자석처럼 이렇게 따라오게 되는데,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한 영역을 지정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이 기능은 이제 펜 툴로 땄을 때 비슷하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펜 툴로 이렇게 작업 영역을 지정을 하게 되면은 좀 더 디테일하고 깔끔하게 지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게 돼요. 펜 툴로 땄을 때와 좀 동일한 모양으로 나오게 되죠. 이렇게 해서 컨트롤 엔터를 눌렀을 때 이제 활성화가 되게 되는데, 아마 이 마그네틱 라쏘 툴이 이 펜 툴로 이제 땄을 때 좀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좀 더 쉽고 빠르게 딸 수 있는 기능이 이렇게 추가로 이제 생기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따라오게 됩니다. 클릭을 하면 간편하게 빠지죠. 이렇게 유용한 마그네틱 툴까지 이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다른 이미지들을 활용을 해서 선택 툴 활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가셔서 새로운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이 이미지를 가져와서 선택 툴을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러온 이미지를 이용을 해서 저는 이 꽃 모양만 이렇게 간단하게 선택을 해볼 건데요. 이때는 컨트롤 플러스 눌러주시면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바를 누르시면 이렇게 손바닥 모양이 나오는데 이거를 스페이스 바를 누른 채로 이렇게 클릭 드래그를 하시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화면을 이동시킬 수가 있고요. 저는 조금 확대를 시켜서 컨트롤 플러스 누른 다음에 이미지를 제가 원하는 크기만큼 확대를 시킨 다음에 이번에는 선택 툴을 이용을 해서 빠르고 간단하게 이 꽃 모양만 선택을 해볼 건데요. 이번에는 두 번째 퀵 셀렉션 툴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크기의 브러쉬를 선택을 해주시고 자, 선택을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 주의하실 점은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것을 옵션을 클릭을 한 다음에 선택을 하셔야지 선택이 됩니다. 네, 빠르고 간단하게 꽃만 이렇게 선택됐죠. 자, 여기서 이제 복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카피가 있어요. 카피를 누르시면 이렇게 꽃 모양만 선택이 된 게 보이시죠? 이제 이 눈을 껐다 켰다 하시면 이제 레이어를 감췄다가 다시 보이게 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꽃만 간단하게 꽃만 이렇게 수출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까이 보시면 좀 듬성듬성 좀 깔끔하지 않게 이렇게 꽃이 선택이 됐죠.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펜 툴로 여기 있는 펜 툴로 깔끔하게 이렇게 다듬어 주셔야 되는데 자, 이런 과정이 좀 번거롭다 하시다면 마그네틱 툴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마그네틱 이렇게 마그네틱 툴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안쪽까지는 그 이전에 선택을 했을 때는 좀 디테일하게 퀵 셀렉션 툴 이용해서는 이렇게 디테일한 구석까지 선택이 되지 않았는데 마그네틱을 이용을 하면 좀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저는 또 여기까지만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좀 더 디테일하게 모양이 따졌죠. 그 다음으로는 얘를 꺼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문 선택해보기, 문 색 바꿔보기 이 파일을 열어서 이 창문 틀과 이 초록 색깔 문의 색깔을 한번 바꿔볼 건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퀵 셀렉션 툴로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는 여기서도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조금 줄여서 이 부분만 이렇게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또 마이너스 클릭하셔서 이 비어있는 이 공간에는 좀 구멍을 뚫어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눈도 한꺼번에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창틀이랑 이 문만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제거를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컬러를 바꿀 건데요. 에디트 가셔서 파일 이미지 가셔서 어드저스트먼트에 휴 세츄레이션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표 값을 조절하시면 색깔이 조금씩 이렇게 바뀌는데 보시면 이렇게 내가 마음대로 색을 바꿀 수가 있어요. 저는 빨간 색깔 문으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세츄레이션 값을 올리면 이제 채도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데 저는 채도를 올리게 되면은 좀 부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대로 두고 마이너스 133까지 내린 다음에 OK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초록색이었던 창틀과 문 색깔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제 변경이 완료가 되었죠. 자, 얘도 이렇게 바꿔보았으면 이제 다음 예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문 순서를 바꿔볼 건데요. 자, 이 문과 이 문의 서로 순서를 한번 바꿔볼 거예요. 아주 간단한데 저는 조금 확대를 컨트롤 플러스 눌러서 조금 확대를 하신 다음에 스페이스 눌러서 내가 원하는 지점까지 이렇게 갖다 놓고 이번에도 퀵 셀렉션 툴로 그냥 빠르게 선택을 해볼게요. 대신에 이런 이제 퀵 셀렉션 툴이라든지 이제 선택 툴을 이제 러프하게 잡을 때는 선택 툴 좀 더 선택 툴의 활용도를 높이시려면 이 벽과 이 문 사이에 이런 흰 선이 있다든지 약간 뭐 색이 다르다든지 채도가 다르다든지 뭔가 구분이 확실한 이미지여야지 이렇게 빠르고 쉽게 좀 깔끔하게 선택이 되거든요. 지금 이 경우에도 보시면 이 벽돌과 이 선의 경계가 애매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글자글하게 깔끔하지 못하게 빠지는데 이럴 때는 이제 마이너스를 이용하는데 Alt를 누르면 얘가 마이너스로 선택이 돼요. 하다가 이렇게 클릭하다가 조금 삐져나갔다 하시면 Alt 눌러서 마이너스로 그 선택 영역을 빼주시면 돼요. 클릭을 하시고 쭉 밀어줄게요. 쭉 밀어주고 하얀 색깔 영역 부분까지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면 이제 이쪽 왼쪽에 있는 문부터 저는 러프하게 따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선택을 쭉 이렇게 밀어주시면 됩니다. 이럴 때는 만약에 이렇게 좀 삐져나왔다 하시면 Alt를 누르게 되면 여기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쪽 부분을 보시면 Alt를 누르면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Alt 누르고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이 선택 영역을 다시 빼주시면 돼요. 슥슥 밀어서 선택 영역을 빼주시면 됩니다. 좀 깔끔하지 못하게 지금 선택이 되고 있는데 이미지를 좀 더 활용도 있고 좀 더 이 선택줄을 좀 더 빠르고 쉽게 깔끔하게 이용을 하고 싶으시다면
이미지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좀 대비가 확실한 이미지가 포토샵에서 이제 선택 툴 이용할 때, 빠른 선택 툴을 이용을 할 때 깔끔하게 이제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비가 확실하긴 하지만 이 경계선이 좀 불확실한 경우에는 인식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미지 선택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얀 색깔 이제 테두리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봤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 눌러서 간단하게 이 문만 선택을 해볼게요. 문만 선택을 하시고 이번에는 오른쪽 것도 한번 선택을 해볼 건데 지금 이 레이어 보시면은 얘가 선택이 되어 있어요. 그 얘가 선택된 상태에서 이 셀렉션 툴을 누르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조건 백그라운드 원본 이미지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것을 이 오른쪽에 있는 문을 다시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빨간 색깔 같은 경우에는 테두리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막 삐져나오죠. Alt를 눌러서 마이너스로 빼주시고요. Alt 누르실 때 이쪽 칸을 잘 보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Alt로 빼주시고 다시 컨트롤 C, 컨트롤 V 누르시면 돼요. 여기도 빼주셔야겠죠. Alt 누르고 얘도 같이 빼주세요. 빼주시고 컨트롤 C, 컨트롤 V 눌러서 보시면 딱 이 두 개만 이렇게 깔끔하게 선택이 됐죠. 복사까지 하셨으면 이제 레이어 1번, 레이어 2번 선택을 해주실 건데 선택 툴, 무브 툴 이제 선택을 해주시고 옮겨볼 거예요. 이렇게 Shift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옮기시면 그대로 수평 상태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문이 이렇게 착착 달라붙었죠? 이번에는 2번 클릭을 할게요. 여기서 오토 셀렉션은 내가 클릭한 레이어를 그대로 이제 선택이 되는 것이고 오토 셀렉션을 꺼주시면 내가 선택한 이미지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지정한 이미지만 옮길 수가 있어요. 저는 얘를 이렇게 옮겨볼게요. 자, 그러면 비교를 하게 되면은 원래 이랬던 이미지가 이렇게 바뀌게 됐죠. 이렇게 빠르고 쉽게 문의 색깔을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서로의 위치를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선택툴로 빠르고 쉽게 이제 포토샵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지도 같이 바꿀 수가 있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한번 집에서 연습해 보시면서 응용도 같이 해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